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 한판승부 김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 태종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 근래에 제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빵가루로 뱅에돔을 어떻게 낚느냐, 빵가루 낚시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빵가루 미끼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등등 이 빵가루로 뱅에돔을 낚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빵가루를 사용을 해서 뱅에돔 낚시를 하는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실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원칙에 준해서 빵가루 낚시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곳은 태종대에서 좀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한 곳입니다. 전망대 밑에, 태종대 전망대 밑에 있는 이청바위라는 포인트인데요. 주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시작된 적조 영향으로 낚시인들이 좀 찾질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뱅에돔 낚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결론이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빵가루 조법으로 뱅에돔 낚시를 공략을 해보고, 낚이면 좋고, 만약에 뭐 뱅에돔이 잘 낚이지 않는다면 빵가루 낚시를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네,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미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뭐 역시 빵가루입니다. 빵가루 밑밥에 빵가루 미끼. 오늘은 뭐 그냥 빵가루만 사용해서 한번 뱅에돔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미끼와 밑밥을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빵가루 밑밥은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조금 비벼 주셔서 조금 그 입자를 가늘게 해서 미끼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입자가 이제 어느 정도 고와진 것 같습니다. 보통 빵가루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한 요 정도 크기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조금 입자가 잘게 이렇게 비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뭐 그냥 밑밥에 있는 이 빵가루를 그대로 물에 꾹꾹꾹 해서 비벼서 바로 달아서 던져도 뱅에돔이 낚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오늘은 뱅에돔이 그렇게 쉽게 낚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 뭐 좀 깊은 수심층에서 그렇게 미약한 어신을 보일 때는 미끼를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잘 풀리게, 그렇게 뱅에돔 미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충 됐다 보고 여기에 이제 해수를 조금 부어 보겠습니다. 해수를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미끼는 준비했습니다. 미끼는 너무 점도가 높지 않게 사용해 주는 것이 제 경험상 좋더라고요. 점도가 높으면 멀리 던져도 뭐 원투는 잘 되는데요. 이 점도가 높을 때는 뱅에돔이 그 어신지를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들이 조금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끼가 어느 정도 물속에 들어가서 풀릴 것 같은 느낌, 쉽게 풀릴 것 같은. 근데 이게 의외로 이 빵가루 미끼가 캐스팅을 해도 바늘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또 물속에서도 자연적으로 풀리는 현상, 그 슬로프 현상 같은 그런 현상이 잘 없더라고요. 아마 이 빵가루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아마 글루텐 성분들이 이 바늘에서 좀 응집력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뱅에돔 밑밥을 준비할 텐데요. 밑밥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빵가루를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빵가루를. 저는 일단 2봉지부터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뭐 오늘 뭐 갯바에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이 왕래가 자유로운 곳이다 보니까 자, 두 봉지를 부었습니다. 두 봉지 부으니까 한 이 정도 되죠. 여기다가 바닷물을 조금 부어서 섞어주게 되면 빵가루가 바닷물을 흡수하면서 좀 부슬부슬하게 됩니다. 바닷물 역시도 이제 점도를 보아가면서 섞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이거 2층 바위에서 뱅에돔을 한번 공략해 볼 텐데요. 뭐 채비는 간단합니다. 낚싯대는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호 낚싯대, 원줄은 1.5호 원줄입니다. 어신찌는 제로찌, 그리고 찌 멈춤봉, 그리고 목줄은 1.25, 원줄과 목줄을 직결을 했고요. 바늘은 뱅에돔 바늘 4호. 목줄에는 지금 아무것도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빵가루가 크릴보다는 조금 무겁거든요. 크릴은 만약에 저울로 재워 본다면 무게가 1g, 2g 그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요. 빵가루는 뭐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크게 뭉치면 뭐 5g까지도 나가기도 하고 뭐 2, 3g 이상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로찌를 가지고 빵가루 미끼를 달았을 때 목줄에 봉도를 달지 않아도 이 목줄이 펴지는 게 정렬되는 속도가 아마 그런 대로 빠른 편입니다. 빵가루 밑밥의 핵심 포인트는 바닷물 속에서의 확산성과 자연스러운 침강 속도이다. 많은 양의 밑밥을 한꺼번에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단 한두 봉지 정도의 양을 수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빵가루 밑밥은 방금 보셨다시피 수면에 탁 부딪히면서 아주 부드럽게 골고루 분산되어 주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걸 뱅에돔 이 밑밥을 수분이 좀 오래 함유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떡진다 그러죠. 채비를 던지고 났을 때 군데군데 뭉쳐져 가지고 물속으로 두루룩 깔아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뱅에돔을 띄어 올리고 활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결코 뭐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빵가루 밑밥과 미끼를 사용해 이곳 태종대 2층 바위 포인트에서 뱅에돔 공략을 시도해보는 닥터 K. 뱅에돔 판을 사후를 감싸는 크기에 빵가루 씹어지로 만든 경단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의 바다 상황은 전형적인 가을 감성돔 낚싯대의 물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우유를 풀어놓은 듯한. 아마도 태풍이 지나간 뒤끝이라 물색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 모양이다. 닥터 K 히트! 또 뭐 한 마리 오긴 왔는데. 자, 오늘은 뱅에돔 대신에 빵가루에 상사리만 낚여 올라옵니다. 이야, 사이즈가 좋습니다. 허탈할 정도로 좋습니다, 사이즈가. 야, 참.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지금 빵가루를 가지고 빵가루 미끼에 낚시를 하는데, 야, 이런 상사리들이 낚여 올라옵니다. 모양은 예쁘죠? 가라! 말물 조류가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채비를 던지면 그냥 막 오른쪽으로 달리는데요. 빵가루 미끼를 사용을 해도 일반 생미끼 사용할 때처럼 구멍찌 채비에 그냥 흘려줘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뱅에돔이 활성도가 있을 때는 밑밥에 반응을 해서 떠올라서 원줄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신재가 쑥 들어가고 심지어는 원줄이 쭉 빨려 나갈 때도 많습니다. 흔히들 빵가루 미끼는 목줄지에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내만권에 잡어들이 막 설치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밑밥을 뿌리면 뱅에돔이 거의 한 수면까지 부상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목줄지가 위력을 발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절에 수심청 6m 전후를 해서 뱅에돔이 입질을 하는 경우에는 목줄지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럴 때는 소형 어신지, 제로나 투제로 계열의 소형 어신지를 사용을 하시면 감도가 목줄지보다는 조금 무디겠지만은 뱅에돔이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가져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과연 뭘까요? 과연 이 뭐야 또? 이번에도 상살입니다. 아이, 뱅에돔 낚으려고 이 빵가루를 넣는데 상사리가 이렇게 낮게 올라옵니다. 야, 입질은 전형적인 뱅에돔이면 싹 가져가는. 가라. 참돔이 빵가루에 반응을 해가지고 빵가루 미끼를 문다. 빵가루 미끼에 낚였는데 참돔이 반응할 정도면 이 뱅에돔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뱅에돔도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뱅에돔은 전혀 모습을 아직 보여주질 않고 뱅에돔이 활동하기에는 물속 상황이 많이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갔나 얘들이. 상사리는 반응을 하고 뱅에돔은 반응을 안 하고. 닥터 K에게 또다시 어신이 들어왔다. 야, 이거 뭐 내용 있는 건데. 내용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 또 참돔이. 또 참돔입니다. 참. 또 25cm 되겠는데. 이 뱅에돔이면 오늘 임무 완수인데. 에이거 참. 가라. 자세히 보시면 저 먼 쪽 바다하고 우리 가까운 쪽 바다하고 물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성질의 물이니까 섞이질 않는 겁니다. 저 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대만 난류라는 겁니다. 대만 난류는 우리 뭐 학술적인 용어로 뭐 쿠로시오 난류라고 하는 그 큰 물줄기에서 이제 뻗어져 나온 일본과 한국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조류의 이름을 대만 난류라 그러거든요. 저 조류가 이제 수온이 조금 좋죠. 전형적인 이제 여름 날씨에 볼 수 있는 그런 조류입니다. 저 조류가 금운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못 믿으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는 부산이고 금운도는 여수 삼산면인데 어떻게 서로 조류가 연결되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이 금운도 삼부도라고 있습니다. 삼부도 금덕려에서 야영 낚시를 하셨는데요. 날이 안 좋아서 너울이 엄청 크게 치는 바람에 모든 장비를 다 파도에 썰여 보냈습니다. 뭐 텐트를 비롯해서 보조 가방, 낚시 가방, 고가의 장비들을 다 분실했는데 이곳 영도에서 좀 전에 우리 조업하시던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뭐 낚시 가방하고 뭐 보조 가방 이런 게 동동동동 내려오는 거 보고 주웠습니다. 유실물을 찾아줬는데 찾아주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가방이 몇 주 전에 금운도 그 삼부도에서 분실된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이 물에 빠져가지고 조류를 타고 요 울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 앞바다를 거쳐서 울산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조류는 그 전형적인 그 여름의 그 조류인데요. 그 조류는 우리나라 남해안을 끼고 동해안까지 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렇게 쫙 이어지는 그런 그 조류입니다. 그게 이제 대만 난류라고 그럽니다. 닥터 K 히트. 한 마리 왔다. 빵가루로는 못 먹는 고기거든요. 홍돔이 나게 올라옵니다. 야, 요것도 25cm 넘네. 예, 이 홍돔은 우리가 대상어를 딱 정하고 감성돔, 뱅에돔 이렇게 정하고 낚시를 할 때 요 놈이 딱 나오면 잘 안 되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는 돔이 들어가는데 낚시인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가라! 으쌰! 낚시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어종 혹돔. 오늘은 닥터 K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수면에 부딪힌 충격 때문일까.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니 다행히도 잘 살아서 가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 태종대 앞바다는 비단 낚시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닥터 K,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어신을 받아내고 있다. 과연 기대했던 뱅에돔이 맞을까? 하지만 물리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감성입니다. 이 빵가루 미끼로 방금은 저 감성돔을 낚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돔, 혹돔, 감성돔, 뱅에돔만 빼고 지금 다 낚여 올라옵니다. 야, 참. TV 보면 그러죠. 예, 오늘의 대상어종이 아니니까 방생하겠습니다. 예, 감성돔. 이거는 그 30cm는 넘겠다, 그죠? 자, 가라. 에이구, 잘 가네. 이제 철수할 시간이 됐다. 오늘 하루의 낚시를 마감하려 합니다. 빵가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갯바위 청소를 하는 닥터 K. 네, 어느덧 철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빵가루를 이용한 빵가루 조법 뱅에돔 낚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의외로 오늘 대상어 뱅에돔은 한 마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 고기들 상사리 참돔이죠. 참돔, 감성돔, 혹돔
그런 어종들은 빵가루 미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족했지만은 빵가루를 이용한 뱅에돔 낚시의 어떤 과정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갯바에 나오셔서 한번 빵가루를 이용한 뱅에돔 낚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는 못 낚았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낚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왜 뱅에돔이 낚이질 않았는지, 과연 뱅에돔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낚시를 한 건지, 뱅에돔은 있었는데 제가 또 응용을 잘못한 건지는 제 개인적인 숙제로 안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수분과 함께 멋진 한판 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